공동체 미디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은 미디어, 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을 미디어는 굉장히 작은 영역이고요. 국가 미디어, 뭐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시장 미디어는 이렇게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미디어가 작지만 되게 소중하고 앞으로 더 확대 발전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볼 텐데 좀 각각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늦게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공부하고 그 시작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앞서서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보고 이런 그 아이디어를 얻고 참조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남미, 아르헨티나 사례를 가장 먼저 캐나다 영화위원회 챌린지 포 체인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1966년에 시작됐어요. 캐나다 영화위원회에서 시작됐고 변화를 위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그 캐나다에서 뭐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영화위원회에서 이거는 그 우리가 파악하기 너무 힘든 것 같다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한번 당신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문제가 뭔지 한번 찍어봐라 라고 하면서 카메라 교육을 한 거예요. 좀 되게 획기적이죠. 뭔가 이렇게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무슨 카메라 교육이라니? 네. 근데 이 카메라 교육을 통해서 직접 주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지역의 문제를 촬영하고 이거를 이제 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65년도에 이런 작은 카메라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필름 카메라였어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는 아마 이렇게 여기서도 사진 필름 카메라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막 이렇게 찍고 확인하기도 힘들고 막 현상하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때는 뭐 현상소가 막 이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60년대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현상하기도 훨씬 쉽고 촬영하기도 쉽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카메라도 무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기능일 텐데 어쨌든 그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장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다니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막 물어다니면서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동체 미디어로 했을 때 사례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지역에 뭐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과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이거를 공론화했던 거예요. 같이 이제 함께 보면서 그래 저게 문제였지 저게 문제였어 맞아 하면서 공감도 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전까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을 이뤄냅니다. 지역에서. 근데 이걸 그러면 제작하고 그럼 끝났냐? 그게 아니라 이 제작한 거를 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보여주는 방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동체 TV를 만들었어요. 방송국을. 그러니까 그냥 영화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민들 몇 명이서 상영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더 함께 나눠야겠다 하면서 TV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70년대 썬더먼 공동체 TV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이제 상영하기 위해서 TV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퍼블릭 액세스,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채널, 주파수는 공공의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접근했다고 해서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는데, 퍼블릭 액세스의 가장 첫 번째 사례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채널을 보장했고, 이렇게 직접 편성을 하고 방송을 해서 지역의 변화들을 이끌어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이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좀 되게 의아하기도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고 그 캐나다에서는 TV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작은 뭐 이렇게 정말 강의실에 옆에도 이제 저희 2층에도 이런 작은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상업 방송사들이 이익금의 일부를 캐나다 콘텐츠 발전 기금으로 납부하고 이 기금으로 공동체 라디오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소중한데 사실 공동체 라디오가 뭐 돈이 막 돌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광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상업방송사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중요하니까 국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상업방송사의 이익의 일부를 좀 이런 방송에 또 지원하면은 또 여러 이렇게 지역에서 방송도 있고 상업방송도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지역에서 작은 방송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 사례를 볼 텐데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퍼블릭 액세스 방송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송국이 3,000개 이상입니다. 3,000개, 굉장하죠 숫자가. 네, 미국이 이제 땅덩이도 크지만 굉장히 저희랑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죠. 네. 그래서 3,00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숫자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 TV 채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입자 일정 숫자 이상의 케이블 TV 회사에 이것 매출액의 5%를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이 기금으로 지역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했어요.